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와 그다음에 함수 중에서 이제 recursion으로 이제 작성된 함수들을 이제 작성하는 그런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장에서 함수 void 펑션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recursion을 어떻게 쓰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제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함수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윤년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함수를 좀 만들고자 합니다. 자,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요. 물론 1번은 recursion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함수를 만들려면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하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년을 이제 그러니까 정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다음과 같이 합니다. 윤년을 이제 만드는 이유는 이제 지구가, 공전을 이제 하는데, 공전하는 주기가 정확하게 365일이 아니라, 365일하고 조금 더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더 돌아가냐면 약 400년을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 약 97일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400년을 이제 공전을 하려고 한다면 365일에 400의 시간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공전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고 거기에서부터 97일을 더 돌아야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윤년이라는 개념을 둔 것인데요. 자, 그래서 400년 동안에 97일만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400년에 나누어서 97일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윤년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400년 중에 97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97은 대략 한 100일 정도 되죠. 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400년에다가 이제 100일을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00년이 흘러가면 결국 100일만큼을 더 이제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시간이 더 지나갈 텐데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3일을 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하되 400년 동안에 97일만큼을 더 윤년에 의해서 보정을 하기 위해서 400년 중에서 3번을 빼야 됩니다. 즉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3일을 이제 다시 물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1년부터 400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1부터 400까지 생각을 해보면 4의 배수들을 쭉 나열하면 100개가 있겠죠. 근데 4의 배수들마다 윤년을 이제 부여를 한다면 3일이 더 이제 부여가 되는 거니까 거기서 3일을 더 빼기 위해서 4의 배수들 중에서 100, 200, 300이 되는 그 숫자에서는 윤년을 아닌 걸로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00년, 1년부터 400 중에서 4의 배수의 윤년을 기본적으로 두되
그 400, 그러니까 4의 배수긴 하지만 100, 200, 300이 되는 그 해에서는 윤년이 아닌 걸로 하면 400년 동안에 97번의 윤년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100년, 200년, 300년은 이제 윤년이 아니지만 400년은 윤년입니다. 그래야지 97번이 지금 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해가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올해같이 2020년이다 라고 하는 해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설명한 규칙을 이제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즉, 주어진 해가 4의 배수가 되느냐. 4의 배수가 되면 일단은 윤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100, 200, 300은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인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가 아니면 확실히 윤년이 됩니다. 그런데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는 100, 200, 300처럼 윤년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400처럼 윤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그런 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400의 배수가 되거나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규칙으로 이제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규칙을 이제 함수로 한번 옮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해의 연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아규먼트로. 자, n을 이제 파라미터로 해서 그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함수 이름은 print underscore leap year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대신에 2000을 넣으면 이와 같이 윤년, 영어로 leap year라고 이제 프린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2016년, 2020년은 이제 윤년인 것이고요. 자, 2100년은 앞에서 얘기한 규칙에 의하면 2100은 4의 배수긴 하지만 100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4의 배수 중에서 100의 배수가 아닌 이 조건에는 어긋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윤년이 아니다라고는 얘기 못하고요. 자, 400의 배수가 되면 또 윤년인데 2100은 400의 배수도 안 되죠. 그래서 2100년은 윤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no leap year라고 프린트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2000년은 우리가 앞에 잠깐 지나갔지만 윤년입니다. 이유는 4의 배수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앞에 조건 만족하지 않더라도 400의 배수는 윤년인데 2000은 400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윤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칙으로 지금 2400 같은 경우는 이제 윤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그 해가 윤년이면 leap year라고 프린트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no leap year라고 프린트를 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포즈를 하고요. 간단한 거긴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금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여기는 없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쓸까요? define, 자, 함수 이름 print leap year라고 쓰고요. 자, 파라미터를 n으로 두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규칙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4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n을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지 보는 거죠. 자, 400의 배수이냐입니다.
자, 400의 배수이면서 뭐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100의 배수는 아니어야 됩니다. 자, 100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는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죠? n 자체가 400의 배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앞에 거만큼을 만족하거나 혹은 뒤에 걸 만족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if 이 조건이 참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윤년인 거죠. 그래서 윤년일 때는 우리가 립 이어라고 대문자로 할까요? 네, 이어라고 출력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을 때는 else 문을 쓰면 되겠죠. print no lib year 라고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잘 했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n 어떨까요? 자, 2000 잘 나오니 봅시다. 네, 잘 나오죠? 그 다음에 2016, 네, 2020, 네, 2100, 2400. 네, 잘 통과한 것 같죠? 자, 2000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2200. 2200은 네, 윤년이 아닐 텐데요. 네,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같이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1번 문제는 간단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그 자연수 n을 이제 입력받아서 그 자연수 n이 소수냐 혹은 합성수냐 아니면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이름은 print underscore prime이라고 하고요. n을 갖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할 텐데, 다음과 같이 그 아규먼트로 1을 넘기면, 자,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 경우에는 문자열로 1이라고 그 출력을 하길 바랍니다. 프린트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 나오길 바라는 거고요. 자, 5를 입력하면 소수, 8을 입력하면 합성수라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for loop을 살펴봤는데요. for loop은 이제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서 그 어떤 일을 반복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for문은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기본적인 for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print hello 를 하게 되면 print hello라는 이 문장이 5번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i가 있죠. 이 i는 어떤 값이 된다고 그랬었냐면, i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0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0부터 5가 되기 전까지 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모두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n이라고 하는 숫자, 자연수가 있을 때 그 녀석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n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 더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5가 있다. n 대신 15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15의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 15는 당연히 약수가 될 텐데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약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15 그러면 3, 5, 15니까 당연히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자, 컴퓨터로 할 때는,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그 절차를 이제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과 n 사이에 있는 또 다른 약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다 글씨 잠깐 써보죠. 자, n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이제 들어왔는데, n이 처음부터 1이다. 그러면 얘는 고민할 거 없이 얘는 합성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닌 거니까 그때는 1이라고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은 아닌 자연수가 들어온다. 즉, n이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가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 자, 1, 2, 3, 그래서 n-1, n이 있을 텐데, 당연히 1과 n은 n의 약수가 됩니다. 문제는 이 사이에 약수가 더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부터 n-1까지에 있는 값을 하나씩 약수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일종의 반복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 반복을 할 때 처음에 2부터 n-1까지 우리가 숫자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반복은 반복인데, 그 숫자가 0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포문을 약간 변경하면 우리가 2부터 출발하면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즉, range라고 하는 것에 그 값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값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30이라고 쓰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한번 해볼 텐데, 3부터 출발합니다. 3부터 출발해서 3, 4, 5, 6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면서 K가 바뀌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10보다 작은 값인 9까지 갑니다. 즉, 3은 포함하고 10은 제외를 하면서 K가 바뀌는데요. 그러한 K에 대해서 반복이 일어납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여기에다가 2라고 써보면 I 값이 2, 3, 4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에서 range 쪽을 약간 변형하면 이런 식의 iteration이 가능합니다. 반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경우에, 다시 써야 되겠네요. 네. 자, 반복문을 통해서, 앞에서 n이 2보다 작거나 큰 값이 오면, 우리가 1은 확인해 볼 필요 없으니까 2부터 출발해서 n-1에 있는 요 값들에 대해서 이 녀석 중에 하나라도 약수가 있는지, n의 약수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사하다가 여기서 약수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발견됐으니까 더 이상 나머지 것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녀석이 약수라는 사실만 알면 n이 합성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부터 n-1까지 모두 다 확인할 필요 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수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답이 이미 결정이 된 것이니까 더 이상 확인하지 않고 여기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제 수행을 하다가 어떤 조건에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함수가 수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멈추면 좋겠는데요. 멈출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return문입니다. return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즉, 이 경우처럼 테스트란 함수에 이제 n을 파라미터로 하는데, 자, n 대신에 1 이하가 들어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조건 끝납니다. return 함수가 종료하는 것이죠. 그런데 n이
1보다 큰 값이 들어가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프린트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문 다음에 아무 문장도 없으니까, 즉 이게 함수의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프린트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그 위에서 얘기한 print prime이라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잠깐 포즈를 하고요. 한 10분 정도 한번 시간 투자를 해서 한번 테스트 해 보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잘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앞에서 거의 설명을 했죠? 자, 방법을 일단은 이름부터 씁시다. 함수의 일단 구조를 먼저 쓰고요. 자, n이 들어오는데 앞에서 n이 처음부터 1이면 뭐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되죠? 프린트 하면 되죠? 뭐라고? 1이라고. 뭐 문자로 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숫자로 해도 뭐 같이 1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return. 물론 else를 문을 쓰면 굳이 뭐 return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return을 쓰면 뒤에 else를 안 쓸 수 있어서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제 return을 하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이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잘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n 대신에 자연수가 아닌 음의 정수를 입력을 한다면 이 함수의 그 조건을 프리컨디션을 맞추지 못한 건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여기를 1과 같은 경우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1 이하인 경우로 하고요. 여기 대신에 n 자체를 프린트를 하는 걸로 바꾸면 에러를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경우, 즉 if문에 해당하지 않는, if가 참여되지 않는, if의 조건이 참여되지 않는 경우는 종료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올 텐데 여기서는 뭘 할까요? 자, 여기 왔다는 얘기는 n이 정수라면 2 이상의 정수라는 얘기인데, 그때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2부터 n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n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range 2, n이라고 쓰면 2부터 n-1까지 k 값이 바뀌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k가 약수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거니까 if n을 k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k가 약수죠. 자, 이렇게 되면 약수가 하나라도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때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합성수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k를 바꿔가면서 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수를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터 n-1까지 약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라도 약수가 있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합성수라고 출력을 하고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조건을 한 번도 만족하지 않을까요? 즉 2부터 n-1 중에서 약수가 전혀 없으면 if문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if 조건을. 따라서 그 경우에는 뭐가 되죠? 네, 소수가 됩니다. 1과 자기 자신 n을 제외하고 나서는 약수가 없으니까 소수죠. 자, 그런 경우에는 for문이 계속 돌아가다가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니까 for문이 그냥 반복을 정해진 만큼 하고 이제 끝나겠죠. 즉
여기에 오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 오는 경우에는 소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소수라고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했는지 볼까요? 자, 1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잘 나오고요. 5 소수 8 그 다음에 1973 네, 이 값이 소수인데요. 네, 소수라고 잘 나오죠? 자, 원래 있던 값이라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1979 네, 이것도 소수네요. 네, 등등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이제 for문, 그 다음에 if문 이런 것들을 이제 인덴트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인덴트를 잘못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맨 마지막에 프린트 소수라는 이 문장을 인덴트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얘는 K가 2일 때 이 조건을 이제 확인하고 만약에 2의 배수가 되면 합성수라고 출력하고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면 그냥 이 if문은 실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는 무조건 이게 지금 for문 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for문을 수행할 때 이만큼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인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K가 2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n이 짝수가 아니면 소수라고 출력을 합니다. 자, 그런 일을 여러 번 합니다. K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봅시다. 자, 이게 소수가 나오나 봅시다. 자, 소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소수가 3번 나오죠. 그죠? 그 이유가 여기서 소수가 K가 바꿔감에 따라서 계속 소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8인 경우도 보면 얘는 뭐 2의 배수니까 바로 이제 된 건데 6도 그럴 것 같고 15를 봅시다. 15는 네, 소수 합성수 전혀 엉뚱한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덴트를 여러분들이 잘 주의해서 해야 될 텐데요. 그 for문에 포함됐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인덴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도 마찬가지죠. 이 조건이 참일 때 수행할 거냐 아니면 뭐 그거 바깥에서 수행할 거냐에 따라서 인덴트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죠. 즉 이렇게 하면 if문의 그 body에 return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엉뚱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은 K가 약수가 되는 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성수라고 출력하고 프린트하고 이제 함수가 바로 끝나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뭐 간단한 함수도 우리가 같이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그 위에 그 어떤 함수가 print prime이라는 그 함수를 위해서 작성했는데 print prime이라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한번 연습 삼아 그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앞은 1이 나오고요. 쭉 나오다가 10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콜론이 있고 1이 뭐냐를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1은 1이다. 2는 소수다. 4는 합성수다. 즉 print prime을 가지고 출력한 값을 이제 옆에다가 프린트를 한 결과가 1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우리가 금방 for문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작성한 print prime을 이용하게 되면 뭐 금방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프린트문을 사용을 할 때, AND라고 하는 일종의 옵션을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문을 사용을 해서 프린트로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보통 줄바꿈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제 없이 print hello, print world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hello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world는 줄바꿈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하죠. 그 이유는 print hello 할 때 hello 출력하고 나서 무조건 줄을 바꿉니다. print라는 함수 자체가. 그래서 두 번째 world라는 요 문장이 실행될 때는 줄이 바꿔진 그 아랫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world라고 찍히고, 그리고 이제 월드라고 이제 출력하고 나서 또 줄바꿈이 일어나서 그 다음 프린트가 있다면 또 그 다음 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으면 뒤에 AND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공백도 쓰지 않고요. 그냥 앞뒤에 바로 따옴표를 씁니다. 이렇게 앞뒤에 바로 따옴표를 쓰는 것은 이런 것 empty string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문자열인데 아무것도 없는 일종의 뭐 공집합 같은 거죠. 자, 이것을 넣어주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자, hello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하고 여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줄을 바꾸는데 여기서는 AND를 내가 지정했습니다. 빈 문자열로. 그렇게 되면은 프린트는 hello 다음에 AND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world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출력이 됩니다. 즉 AND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것을 출력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이는 문자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0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hello 하고 끝났으니까 AND에 해당하는 0이라는 문자열을 갖다가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world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영음이 좀 헷갈리면 숫자라서 별표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린트문을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줄바꿈이 일어나는데,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AND라고 하는 것을 빈 문자열로 empty string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요 결과가 얻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 문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연수 n을 입력을 받아서 n을 이제 10진수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몇 자리 숫자가 나올 텐데 각각의 자릿수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각각의 자릿수 하나하나를 k라고 했을 때 그 k를 k번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함수 이름은 print repetition, 반복이죠. 네, digit 이런 이름으로 정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25를 입력하면 100의 자리가 3이죠. 그래서 3을 3번 출력.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2죠. 그래서 2를 2번 출력. 그 다음에 5. 1의 자리가 5인데, 그래서 5를 5번 출력. 이런 일을 이제 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가 여기 더 있죠? 1, 7, 2, 3, 6 같은 거 이렇게 출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텐데, 자, 이 문제는, recursion을 사용을 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recursion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좋은 결과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리커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리커전을 했을 때, 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이 숫자의 각 자릿수를 우리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325가 들어왔을 때 3, 2, 5 이런 자릿수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자릿수들을 그 횟수만큼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출력을, 프린트를. 자, 그런데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5의 자리 숫자를 갖다 뽑아내는 것은 어렵진 않은데 가장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은 1의 자리 숫자가 되게 뽑아내기가 쉽죠. 나머지 모듈로 연산을 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일단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5번 출력을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325에서 1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32를 얻어서 그 녀석을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에서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즉 32라고 하는 숫자를 325에서 앞에 5를 제외한 앞에 거를 생각하면 32가 되는데요. 그 32를 가지고 지금 이 함수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의 자리 숫자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횟수만큼 출력을 부가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즉 325에서 32를 얻어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약간은 처음 리커전을 할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보죠. define print repetition digit n인데요. 자, 일단은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last라고 쓰고요. last는 어떻게 하면 얻죠? 자, 10진법이니까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n을 1의 자리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앞쪽에 있는 것을 이제 얻어내야 될 텐데요. 그걸 얻어내는 방법은 n을 10으로 나눈 몫이 되겠죠. 자, 이 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하는 일은 리커전으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처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자, 마지막 글자니까 숫자를 문자로 지금 바꿔주고요. 자, last는 숫자인데 그것은 문자로 바꿔주고 문자열에다가 숫자를 곱하게 되면 그 문자열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하는 형태를 택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리커전을 할 때는 베이스 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베이스 케이스는 이제 더 이상 리커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리커전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 네, 처음부터 n이 32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의 자리 숫자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10으로 나눈 몫은 0이 될 테니까 그거는 반복해서 출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을 n을 보고서는 이게 10보다 크게 되면은 앞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앞부분을
우리가 이 함수를 다시 recursive call을 써서 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요. 내가 추가적으로 할 일은 가장 마지막 자릿수만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그 recursion 함수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leap or fac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6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아직 6장을 보지 않은 경우는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자, recursion에서 이 함수가 잘 동작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에 이제 집중을 하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것을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자, 333 225555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얘는 네, 잘 나온 것 같죠? 네. 자, 이런 방식으로 리커전을 사용하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비교적 몇 라인이 안 되는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문제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금 전에는 이제 각 자릿수를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print repeat underscore digit 2는 줄바꿈 없이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325 3569를 출력을 하게 되면 325는 같은 줄에 쭉 출력하고 3569도 같은 줄에 쭉 출력을 하는, 즉 첫 번째 거를 출력하고 나서 두 번째 거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줄바꿈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숫자를 가지고 출력할 때만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고 쭉 한 줄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프린트 문과 관련해서 AND 옵션을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리커전을 사용하는 또 다른 연습으로 자, 소인수 분해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름은 print underscore factor고요. 자연수 n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하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6을 넣으면 36은 2 곱하기 2의 제곱 3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이라고 위에다가 쓰기가 힘드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2를 반복해서 곱하는 식을 쭉 쓰겠습니다. 즉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3 곱하기 3. 7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 뭐 소인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7 딱 하나만 쓰면 될 것 같고요. 1은 네, 뭐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긴 하지만 1을 뭐 표현을 하는 방법은 뭐 그냥 1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일종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이렇게 출력을 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 앞에서 이 for loop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프린트문을 사용을 할 때 앞에서는 AND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딱 하나의 값만 출력을 했었는데 사실은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규먼트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갑니다. 컴마로 구분이 돼서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문장을 실행한 결과는 헬로가 나오고 빈칸이 한 칸 있습니다. 월드가 나오고 또 빈칸이 한 칸 있고 그 다음 느낌표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빈칸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빈칸이 들어갑니다. 물론 컴마 다음에 빈칸을 넣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빈칸을 없이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빈칸이 들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넣을 때는 그 아규먼트 하나하나를 출력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빈칸을 자동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가 이제 빈칸이 들어가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헬로 월드 느낌표 사이사이에 빈칸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넣고 싶을 때는 SEP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SEP는 이제 separator, 분리하는 기준이 되겠죠. 분리하는 문자, 네, separator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분리하는 문자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빈칸이 됩니다. 빈칸이라는 게 이제 한 칸 띄는 거, 빈칸이라기보다 한 칸 띄는 거. 자, 근데 separator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헬로우와 월드 사이에 별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와 느낌표 사이에 별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 separator를 내가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 10분 정도 포즈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어떻게 잘 해결을 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자연수가 프라임인지 아니면 합성수인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는 함수를 작성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이 들어오고요. 자, 일단 처음에 n이 1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냥 프린트 n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에랑 똑같죠? 주어진 자연수가 뭐 1이냐, 합성수냐, 소수냐를 이제 출력하는 함수하고, 자, 만일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2 이상이란 뜻인데, 그럴 때는 이게 소수인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만일에 K가 약수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만일에 여기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n의 약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약수를 처음 만난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36이라면 2를 만났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약수, 최소의 약수를 만났으니까, 자, 일단은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 K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곱셈 기호를 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빈칸이 안 들어가도록 separator로 empty string을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자, n에서 제일 작은 약수 k로 이제 소인수 분해한 것처럼 출력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텐데요. 즉 n을 k로 나눈 몫이 있겠죠. 물론 이제 k는 약수니까 n을 k로 나누면 나눠 떨어집니다. 즉 36이 들어가면 처음에 2가 약수가 발견될 거고, 그래서 2 곱하기라고 쓰고, 그러면 36을 2로 나누면 18이 나오죠. 그러면 18을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를 추가적으로 하면 됩니다. 18을 소인수 분해한 것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런 거니까 2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함수를 다시 리커시브하게 콜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끝나면 됩니다. 즉, 첫 번째로 제일 작은 약수가 발견이 되면 그 약수를 가지고 출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리커전을 써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소수인 경우는 어떨까요? 포문을 계속 돌아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료되지도 않겠고요. 리턴을 만나지 못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소수니까 소수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n이 소수란 얘기는 그냥 n만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되는지 볼까요? 네. 지금 보니까 문제가 뭐죠? 네. 출력하고 줄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줄바꿈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end를 empty로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하면, 다시 실행하면, 네. 잘 된 것 같죠? 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5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만 보죠. 자, 지금 방금 작성한 print facto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즉 1부터 100까지 했는데요. 100까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도록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커전을 사용하는 또 다른 흔히 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최대 공약수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곳에 리커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A하고 B는 자연수를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이름은 print gcd. 자,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을 이제 채우는 걸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쓴 거죠. 자, 이렇게 body를 잘 채워서 이 함수에 다음과 같이 출력하기 바랍니다. 8하고 36을 넣으면 최대 공약수가 4니까 4가 출력이 되고, 물론 이제 8과 36을 뒤집어 넣어도 4가 프린트가 되는 거죠. 자, 32하고 0을 입력하면,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32와 0의 최대 공약수는 32가 되죠. 0은 모든 숫자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모든 숫자들은 어떤 숫자라도 0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2의 약수와 0의 약수에 공통된 것은 결국 32의 약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32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리커전을 쓰려면 다음 관계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A하고 B 두 개의 자연수가 있을 때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는 B가 A보다 일단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 대신에 B에서 A만큼 뺀 다음에 이 숫자와 A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자, C가 A와 B의 약수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약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C가 A의 약수이고 C가 B의 약수가 되면 오른쪽이 성립합니다. 즉, C가 A의 약수가 되는 것은 원래 주어져 있던 거고요. 왼쪽을 가정을 하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B가 동시에 C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B에서 A 뺀 것도 C의 배수가 되므로 C는 B-A의 약수가 됩니다. 즉, 왼쪽이 성립하면 오른쪽이 성립하죠. 자, 반대도 성립합니다. 즉, C가 A의 약수가 되고 B-A에도 약수가 되면 앞에 C가 A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이 앞부분은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요. 자,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하고 b-a가 c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c의 배수인 a와 b-a를 더한 것도 c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도 만족합니다. 즉 이것은 동치명제가 되는데요. 즉 a와 b의 공약수는 a와 b-a의 공약수가 되고 a와 b-a의 공약수는 a와 b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자,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결국 a, b의 최대 공약수하고 a, b-a의 최대 공약수가 동일합니다. 자, 이 방법 생각을 해보면 8과 36의 최대 공약수를 계산을 할 때 36이 조금 크니까 좀 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36에서 8을 뺍니다. 28이 되겠죠? 위에 있는 사실에 의해서 이게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전히 28이 8보다 크므로 8을 하나 더 뺍니다. 20. 그래도 여전히 GCD가 최대 공약수가 동일하죠. 또 뺍니다. 12. 또 뺍니다. 4. 이번에는 이제 4가 더 작아졌습니다. 8보다. 근데 이럴 때는 4에서 8을 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8에서 4를 빼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8에서 4 빼면은 4,4, 4하고 4. 또 한 번 더 빼면 하나가 0이 되고 하나가 4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쪽이 0이 되면 최대 공약수는 그냥 다른 쪽을 그냥 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36에서 8을 하나씩 빼서 4까지 왔는데요. 4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36을 8로 나눌 때 나머지를 생각하면 4가 되는 거죠. 그 8을 조금씩 하나씩 뺐으니까 결국은 8보다 작아지는 그 처음 순간에서의 값은 36을 8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잠깐 한 10분 정도 포즈 했다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빨리 해볼까요? define print gcd 자, a, b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결국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겠다. 즉 r은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int gcd a하고 r을 하면 됩니다. 즉 숫자가 a하고 b가 있었는데 그 숫자 중에서 b를 더 작은 숫자인 r로 이렇게 다운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함수를 재규적으로 리커전으로 호출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베이스 케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뭘까요? 여기서 앞에서 한쪽이 0이면은 볼 것도 없이 최대 공약수는 다른 쪽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 나눗셈 혹은 나머지 계산을 할 때 분모가 0이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if a가 0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a가 0이면은 나눗셈 계산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GCD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나머지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거를 아예 그냥 생략하고 여기다가 바로 b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얘는 뭐가 지금 네. 그 리턴을 안 했죠, 그죠?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출력하고 무한 루프에 빠졌죠. 무한 리커전, 인피니트 리커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해야지만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리턴을 넣고 여기다가 하게 되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군요. 네. 잠시만요. A가 0이 아니면 네, 사실은 네, 그 두 숫자 중에서 그 큰 숫자가 뭔지 좀 파악을 하면은 상관없는데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경우라면 그 처음에 우리가 그냥 A를 작다라고 생각하고 B를 크다라고 이제 assume 하고서는 한 경우라면 그 B를 A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A보다 작아지겠죠? 그 값을 그 앞자리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하죠. 네, 맞는 거. 네, 좀 잠깐 헷갈렸는데. 네, 됐습니다. 자, 뒤바꾸더라도, 네, 잘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5장에서 다루었던 함수, 그리고 특별히 리커전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